뉴스타파에서 쌍방울 내부자 폭로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북 사업 핵심 임원의 폭로인데요. 이재명 방북 비용으로 검사가 몰아갔다. 제가 인터뷰한 것만 따서 편집했거든요. 요거 먼저 보시죠. 박영철 부회장도 있었고 김성태 회장도 있었고 여러 사람이 같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안보실장이 그때 그 자리에 있었고 그때 그 따님이 있었던 걸 제가 알고 있고. 예. 그게 1313호 검사실. 저는 제가 들어왔던 데가 그 유리로 돼 있는 방 있잖아요. 밖에서는 보이고 안에서 밖으로 볼 수 없는 방. 예, 거기에 제가 주로 갔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 영상 녹화 조사실인가요? 예, 맞아요. 그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김성태 회장이 이재명의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혹은 이재명의 방북 비용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라 이렇게 지시한 건 없습니까? 예, 뜬금없이 스마트팜이 왜 나올까 뭐 저도 그런 의아심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과거에 그 계획을 짜면서 그 계획은 누가 지시해서 짠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판에다가 이런 게 있으니 이걸 갖다가 이제 각색을 한 자료예요. 하다 보니까 근데 경기도는 이화영 부지사를 제가 몇 차례 만났고 또 뭐 스마트팜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분이 직접 얘기를 하신 건 아니지만 뭐 이렇게 장 통해서 자료도 주고받은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냥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스마트팜이 경기도에서 밀고 있던 사업이었겠구나. 아 그래서 이게 들어갔나? 요 정도의 생각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뭐 윽박 지르게 되고 조사를 하다 보면 거기에 맞춰져 가는 거죠. 진술 자체가. 근데 사실 좀 명확한 부분은 없어요. 자료에는 이제 스마트팜 계획이 나와 있고 하다 보니까 미리 몰고 가는 거죠? 뭐 조사를 받다 보면은 이게 그거 아니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경기도 스마트팜의 뭐 지원 사업이고 이건 경기도를 대납이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뭐 사실은 저도 회의적이죠. 그런 부분을 들어본 적은 없기 때문에. 좀 검사가 그렇게 진술하도록 뭐좀 하거나 몰아간 그런 경향이 있었나요? 아침에 10시에 가면 거의 새벽에 나와 거의 대부분 그랬었어요. 심하게. 그래서 처음에 받았을 때 한 3-4차례 정도는 고강도 수사였죠. 그때는 이제 뭐 쌍방울을 뭐 갈아 마실 듯이 조사를 할 때였었어요. 처음에 뭐 자, 여기까지에 대해서 조금 부가적인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쌍방울에서 북한한테 제안을 해요. 제안을 합니다. 쌍방울 그룹 북남 사업 제안 요게 있죠. 근데 여기에 어떤 게 있냐? 협동 농장 지원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단계적으로 미화 300만에서 500만 불 지원. 협동 농장 지원이 있습니다. 이걸 발견한 경찰이 스마트팜으로 연결 지어버리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냐? 아무것도 없는 백지에다가 그냥 그림을 그린 거다. 이 사업 제안은. 예,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팜을 염두에 두고 협동농장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이것저것 갖다 붙여 넣어서 만든 자료다라는 거예요. 근데 검찰은 이걸 발견하고 이걸로 역자라고 한 겁니다. 이걸로 역자라고. 그래서 이거 협동농장 지원 이거 있는데 이거 경기도 이런 거 아니냐? 스마트팜 이거 염두에 두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몰고 갔다. 그래서 그런 거 같네요. 그냥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때 어떤 식으로 조사를 받았냐? 아침 10시에 검찰에 가면 새벽에 나올 정도로 고강도 수사를 받던 때다. 그러니까 검사가 계속 몰고 가면 그런 거 같네요. 그런 거 같네요. 했다는 거예요. 협동농장이라는 걸 보고 경기도 스마트팜하고 연결 지을 수 있겠다라고 시나리오를 썼다. 이런 겁니다. 다음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했던데요, 처음에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술 뭐 조사가 많았었던 거고요. 의도가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술을 했던 부분들인데 나중에는 뭐 검사도 뭐 머리가 있고 뭐 그렇게 말을 바꿔서 하기가 힘드니까 그런 것들은 뭐 교묘하게 주가 조작 얘기가 싹 사라졌어요. 네. 검찰 수사 기록 제가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의도 너무도 명확했고 회사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들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뭐 또 다른 뜻이 뭐 품은 뜻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글쎄요.
주식 토론방에 댓글을 많이 적어야 주가 상승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에게 수시로 댓글을 작성하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결국 김성태의 목적은 대북 사업의 공시를 통해 나노스 주가를 부양할 의도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누가 봐도 그런 의도였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진술할 때도 그렇죠. 그런 의도가 없으면 회사가 그렇게 모험을 하지 않았겠지 않느냐. 뭐 추정도 하겠지만 상당 부분 사실 그런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술을 했던 거였을 거고요. 근데 뭐 이재명 대표 대납 관련해서는 사실 들은 바가 없어요. 뭐 그분하고 무슨 회사가 뭐 연계고리가 있다 뭐 이런 얘기는 못 들었고. 충격적이죠. 이재명과 쌍방울은 어떤 연결고리도 없었어요. 근데 변호사비 대납이 쌍방울에 해줬다라는 가짜뉴스가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엮어보려고 했는데 파보니까 완전 가짜뉴스라는 게 너무 빨리 드러나 버렸어요. 쌍방울은 주가 조작을 했다라는 걸 검찰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에는 주가 조작 관련해서 수사를 막 들어갔는데 김성태를 한국에 끌고 온 다음부터 태세 전환이 됐어요. 주가 조작 얘기가 싹 빠졌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뉴스타파는요, 봉지욱 기자가 검찰의 수사 기록을 입수해서 다 분석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 주가 조작의 공범으로 이재명을 몰고 가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김성태의 말이 진실이어야 되니까 주가 조작범의 말을 믿을 수 없잖아. 그래서 주가 조작을 빼버립니다. 그동안에 주가 조작의 모든 증거를 다 찾아놓고 그거를 그대로 덜어냈어요. 그리고 이재명하고 엮기 시작하는데 쌍방울 대북 사업을 주도했었던 저 임원이 이재명하고 엮을 게 없는데 갑자기 튀어나왔다라고 뉴스타파와 인터뷰를 한 거예요. 너무나 심각한 일이 벌어진 거죠. 김성태가 도망을 갔어. 해외로 도피를 합니다. 주가 조작 수사에 들어간다라는 걸 김성태가 누구보다 빨리 정보를 캐치해요. 어떻게 그 정보를 알고 김성태는 해외로 도피를 했느냐. 쌍방울 사회이사에서 특수부 전관들을 엄청 많이 두고 돈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부터 정보가 새나왔을 거라고 추측하고 튀어요. 근데 이 특수부 라인들이 윤석열하고 연관 있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도 쌍방울 사회이사에서 튑니다. 그동안에 김성태는 나 이재명 모른다니까 이것만 계속 외쳤어. 왜냐? 잠잠해지면은 들어갈 건데 이재명하고 연관 있고 변호사비 대납이다 자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김성태는 히스테리를 부려요. 히스테리를. 너무 짜증이 났어. 아니 이재명하고 상관없는데 어떤 놈들이 가짜뉴스를 뿌려가지고 나 좀 조용해지고 사람들 시선에서 좀 벗어나야지. 이거 조용히 쓱 들어가서 이거 묻을 텐데 이렇게까지 국민들이 관심 가지면 나만 좆되는 거 아니냐. 이랬던 사람이 딱 잡혀서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나서 갑자기 이재명을 위해서 내가 방북 비용으로 준 거다. 바뀌어. 검찰도 주가 조작으로 수사를 계속하다가 김성태를 잡아서 한국에 딱 앉혀놓는 순간부터 주가 조작 수사했던 걸 다 갖다 버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조작질을 하고 있어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당연히 이 똥검사 탄핵해야죠. 어떻게 있지도 않은 일을 이렇게까지 만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까지. 검찰이 김성태를 잡아다 놓고 방용철, 그 다음에 안부수 이런 애들 다 모아놓고 진술을 맞추는 진술 세미나를 했다. 이게 뉴스타파 보도가 됐죠. 그리고 검찰은 부인했습니다. 공범들이 한자리에 있지 않았다. 근데 지금은 말이 바뀌었어요. 대질신문 하느라고 모은 거다. 말이 바뀌었습니다. 아직도 구치소 출정 기록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내놓지 못하고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말이 바뀌었어.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으니까. 너무 빼박 증거들이 막 나오니까. 문제는 거기에 안부수 딸도 있었다. 진술 세미나라는데 안부수 딸도 있었다는 걸 자기가 봤다는 사람이 또 인터뷰를 했죠. 자, 그런 다음에 검찰이요. 진술 세미나를 하고 안부수 딸에게 압수한 안부수의 핸드폰을 줍니다. 안부수의 휴대폰. 요즘에는 수사의 휴대폰이 제일 핵심이잖아. 자, 안부수 휴대폰을 안부수 딸한테 줬어. 왜 줬을까? 알 수가 없지만 줬어요. 근데 그걸 쌍방울이 바로 알아서 받아갑니다.
기가 막히죠. 근데 검찰은 뭐라고 했냐? 안부수 딸이 검찰에 왜 갔냐? 진술쌤이라는데 안부수 딸까지 왜 갔냐라고 물어보니까 해명한답시고 뭐라고 검찰이 얘기했냐면 안부수 딸이 핸드폰을 제출하려고 온 거다. 아니 핸드폰을 돌려줬잖아. 그게 쌍방울로 갔어. 그걸 다시 안부수 딸한테 줘서 도로 제출하라고 얘기했다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해명들을 막 합니다. 근데 만약에 안부수의 다른 핸드폰이었다고 하더라도 변호인단에게 얘기를 하거나 해야지 딸한테 직접 갖고 오라고 얘기하는 검사가 있나? 있어요? 없지. 왜 딸한테 연락을 해? 이 사건과 아무 상관이 없는 아버지 핸드폰 다른 거 있으니까 그것도 갖고 와라고 딸한테 얘기한다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걸 해명이랍시고 막 하는데 해명에 꼬이는 거야. 없는 일을 조작하니까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하게 되고 꼬이는 거죠. 그리고는 안부수 딸에게 집을 마련해 줍니다. 송파구 거여동에 있는 오피스텔을 딱 해주고 그 이후에 안부수가 증언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안부수가 경기도 이야기 안 했습니다. 이재명 이야기 안 했어요. 안부수 딸에게 집이 마련되는 걸 확인하고 바로 증언을 바꿨다. 얘네들이 시나리오를 어떻게 썼는지 아시겠죠? 이제 그림이 다 그려졌어요. 완성이 됐습니다. 변호사비 대납 사건으로 이재명을 엮으려고 했었던 검사는 이게 가짜뉴스라는 게 너무 빨리 드러나자 일단은 내려놨어, 쌍방울을. 근데 쌍방울 주가 조작 때문에 수사를 하던 사람들이 있었거든. 쌍방울 주가 조작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쌍방울이 북남 사업 제안이라고 해서 북한에다가 제안하려고 만든 제안서를 찾은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협동농장 지원이 있어. 협동농장하고 스마트팜은 다른 말이잖아. 이걸 딱 보고 요걸로 엮자. 스마트팜 비용, 나머지는 방북 비용, 이재명 방북 비용, 이재명 빨갱이로 만들자. 이렇게 시나리오를 써 내려간 겁니다. 협동농장이라는 이 한 단어를 찾아낸 걸로. 어떻게 이 그림을 그렸는지 아시겠죠? 실제로 판사는 이 말을 믿었어요. 검찰이 협동농장 지원이라는 게 경기도 스마트팜이다라고 얘기한 걸 신진우 판사는 믿었어. 근데 정작 이걸 만든 사람은 아니 스마트팜 생각하고 만든 제안이 아니에요. 자기가 이 제안을 같이 만든 사람인데 그냥 백지에다가 그냥 그려나간 거야. 뭘 염두에 두고 한 게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기도 얘기는 듣지도 못했고 이재명은 나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협동농장을 발견한 검찰이 오전 10시에 불러서 새벽까지 수사를 막 하면서 이게 그거 아닙니까? 이거죠. 이런 식으로 유도신문을 해서 지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인데 뉴스타파가 이거 제대로 잡았죠. 제가 어젠가도 얘기했는데 수원지검이 지금 궁지에 몰렸어. 해명하지 않으면 언론이 받아 적어주지도 않는데 계속 해명이랍시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원지검의 이 똥검사는 또 뭐라고 해명했냐. 이 똥검사가 지금 한국에 없어요. 외국 나가 있는데 계속 해명이랍시고 뭔가를 하고 있어. 똥줄이 탔다니까? 해명이랍시고 뭔가를 계속 만들고 있어요, 얘가. 아니, 해외 나갔으면 놀고 있으면 되잖아. 놀질 못하고 있습니다. 걸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어떤 언론도 뉴스타파의 보도를 인용 보도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 똥검사가 해명하니까 그게 기사화돼서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한 해명은 타임라인을 싹 그리면서 민주당하고 이화영 부인이 회유한 거지 내가 회유한 게 아니다 라고 해명을 합니다. 근데 증거는 없어요.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똥검사가 해명한 거를 쭉 들어보면 시간 순서상 민주당하고 이화영 부인이 회유한 게 맞잖아. 응? 스토리상 이게 자연스럽지? 이게 해명입니다. 모든 수사 자료를 다 갖고 있는 검사가 해명이랍시고 얘기하는 게 정황상 그렇잖아. 미친놈이죠. 그게 해명이 됩니까? 증거를 얘기하면 되잖아. 증거를. 모든 기록을 다 가지고 있다니까. 검사는 모든 기록을 다 가지고 있는데 해명이 그거예요. 정황상 이게 자연스럽지 않니? 그 다음에 또 다른 해명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어떤 강큰 검사가 이화영이라는 정치적 거물을
회유를 할 수가 있겠니? 이게 얘 해명의 전부입니다. 미친놈이죠. 모든 증거와 모든 수사 자료를 다 갖고 있으면서 회유하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그거예요. 이화영이 정치적 거물인데 상식적으로 맞니? 증거를 대.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러면 검찰 너는 상식적으로 김성태가 이재명을 위해서 300만 달러를 북한한테 줬다는 걸 믿니? 돈이 건네진 그 당시에 이재명은 2심 유죄 판결 받은 상태였어요. 대법원 판결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어. 상식적으로 어떤 장사꾼이 정치생명 끝나가는 정치인을 위해서 300만 달러를 그것도 북한에다가 주니? 어떤 미친놈이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돼? 모든 언론이 이재명 정치생명 끝났다. 대법원 판결만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야. 그리고 대법원은요 2심 판결을 뒤집는 일이 흔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2심대로 가요. 그런데 300만 달러를 이재명을 위해서 썼는데 어디다 썼어? 북한에 줬어.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돼? 어떤 미친놈이 정치생명 끝나가는 사람한테 탄핵당하기 직전에 박근혜를 위해서 돈을 주나? 불가능한 얘기잖아. 상식적으로 이화영이 정치적 거물인데 어떻게 회유를 합니까? 미친놈아. 김성태가 말한 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되니? 그러니까 궁지에 완전히 몰리고 있습니다. 뉴스타파가 뭘 가지고 있는지 몰라서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너 똥검사 이리 와. 너 탄핵할 건데 탄핵하기 전에 국회에서 불러서 조사 좀 해야겠어. 하고 있으니 벌벌벌 떨고 있을 겁니다. 얘네들 완전히 쫄았어요. 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법 위에 군림했던 이 검찰놈들은요. 민주당처럼 세게 조지고 들어가야 깨갱합니다. 이제 얘네들 탄핵 발의하고 조사하고 불러다가 조지고 탄핵한 다음에 헌재에서 기각하더라도 상관없어. 계속 올려. 검사들 좁니다. 지금 검찰은요. 검찰 좋은 시절 다 끝났구나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특활비로 얼마나 따뜻했어. 온갖 특혜, 법 위에서 다 군림했었던 검찰이 이제 그 모든 권력을 내려놓게 되는 상황이에요. 누구 때문에? 윤석열이 대통령 욕심내는 것 때문에. 그동안의 검찰은 권력에 빌붙어서 보수에 붙고 진보에 붙고 하면서 꿀만 빨아왔는데 윤석열이 대통령 욕심내는 바람에 모든 권력을 잃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온 거 아닙니까? 조국혁신당 민주당, 중수청, 그 다음에 공소청 나누겠다. 검찰이라는 말이 없어진다. 공소청 공무원이에요. 그러면 저는 검사라는 단어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소관, 기소하는 사람. 검사는 무슨 검사입니까? 검사라는 단어조차도 이제 없애버려야 돼. 자, 이렇게 가는 거는 정해져 있잖아요. 거부권 해. 정권 바뀌는 것도 정해져 있어요. 정권 바뀌면 무조건이야. 검찰에 그동안에 누렸던 모든 권력을 다 잃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조작한 검사들이 지금 코너로 몰리고 있으니 얘네들 완전히 똥줄이 타서 큰일 났죠. 얘네들 반응하는 거 보면 좀 이상합니다. 그동안에는 니들이 해봐야 우리가 다 고질 수 있어 였는데 이재명 하나를 못 집어넣어서 2년 넘게 이 지랄을 떨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 얘네들도 털면 다 나와 하고 시작한 거예요. 공무원이 시장이 이거 가지고 돈을 안 받았을 리가 없어. 이렇게 시작한 수사예요. 우리가 우리 실력으로 털면은 뭐 하나 못 잡겠니? 하나도 안 나왔어.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쌍방울 이건으로 유죄 판결을 내긴 했는데 했었던 불법적인 조작 수사의 정황들이 다 드러나고 있고 뉴스타파가 다 보도하고 있으니까 쫄리지. 뒤졌어 니들은.